자,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TCP/IP에 대한 내용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요즘 핫한 이슈죠. 그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 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고요. 사실 보안 쪽 관련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보안 없이 네트워크 운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치에서도 뭐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 일반 사용자들도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있으면 당하는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도 22년 1월에 랜섬웨어를 당해서 모든 파일을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해커가 딱 해놓고 나서 메일이 왔더라고. 너가 메일 네가 쓰던 파일을 정상적으로 열어보려면은 이 주소로 연락해. 하고 나서 메일이 아니라 그걸 클릭하면 모든 파일을 클릭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쪽 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라. 하고 나서 뭐 저는 뭐 중요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백업돼 있는 거 있었기 때문에 뭐 며칠 거만 조금 손해를 보고 다시 이제 포맷해서 다시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메일을 그 확실한 정보가 아닌 이상은 제가 메일을 열어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일 뭐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다운로드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조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안의 스레트, 공격하는 거, 벌너러빌리티라는 게 어디가 취약한 데를 익스플로이트 해가지고 시큐리티 어택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택하는 종류에 대한 시큐리티 벌너러빌리티를 확인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택을 하게 되는데 그 어택을 미티게이션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 망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디바이스 레벨에서 어떤 시큐리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서 그 미티게이트하게 시큐리티 스트레트를 미티게이트하기 위한 어, 컨피그레이션을 알아보는 순서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용어가 조금 새롭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평상시 우리 쓰는 통신 용어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좀 영어 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 우리가 쓰던 영어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ecurity Threat and Vulnerability. 이 취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threat는 게 공격하는 거, 위협이죠, 위협. Type of threat. 위협에 대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어택하는 것은 상당히 파괴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로스에 대한 걸 복구하거나 다시 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타임도 많이 들고 머니도 많이 들고 그거엔 로스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셋 내 자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그 침입자는 그거를 계속해서 취약된 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개인 액세스를 하죠. 액세스를 하고 하드웨어 어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이럴 것이야 라고 이 양반의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어떨 것이야 라고 게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러러빌리티를 찾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그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모디파이 해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vulnerability를 exploiting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threat actor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threat actor가 네트워크를
액세스하고 난 다음에 얘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세프트, 내 정보를 가져가고요. 데이터 로스하고 매니플레이션 합니다. 데이터 로스만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걸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숫자만 살짝 바꾸거나. 아이덴티티 세프트. 그다음에 신분 도용하는 거죠. 마치 뭐 교수인 것처럼 뭐 교무처에 들어가서 성적을 바꿔놓는다든가 그런 거고요. disruption of service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액세스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쓰게 하는 것이 바로 디스트리뷰션 오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타입 형태로 그 타입 오브 threat, 그래서 이렇게 그 위협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Type of vulnerability. 그러니까 취약한 것이 뭐가 있느냐. vulnerability라는 용어가 발음도 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 나와요. weakness degree입니다. 서비스라든가 네트워크에 얼마만큼 취약한 정도이냐. 그래서 이 취약한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inherent니까 이게 원래 취약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터, 스위치, 데스크탑 서버가 원래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디바이스, 파이어월이라든가 우리가 IPS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는데 얘 자체도 얘도 자체가 원래 취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중에 가장 말단은 공격하는 것이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버라든가 데스크 컴퓨터, 여러분들 휴대폰 자체가 전부 다 최종적으로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weakness의 primary vulnerability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technologically vulnerability.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토콜 자체가 취약한 거야. TCP/IP가 심플하게 만들고 그렇게 뭐 보안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OS도 여러분 쓰는 윈도우즈도 이게 시큐리티에 상당히 위크니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퀴먼트에 대한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상당히 또 위크니스. 프로토콜, OS,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위크니스, 테크놀로지컬리 위크니스 할 수 있고요. 컨피규레이션을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vulnerability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카운트를 언시큐어하게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어카운트를 만들긴 했는데 이질리 게스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는 뭐 광운대학교에 있으니까 광운대학교 연관돼 있는 패스워드를 만들었다거나 뭐 이렇게 썼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를 다 한다고 했는데 미스컨피규레이션 했어요. 잘못됐거나 또 한 가지 많이 실수하는 것이 디폴트 값인 상태에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디폴트 값 세팅되어 있는 걸 편하게 잘 돼 있을 거야 라고 해놓고 나서 바꾸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configuration vulnerability입니다. 그다음에 misconfigured network equipment. 그러니까 misconfigured 하는 거니까 네트워크 이퀴먼트에다 라우터하고 스위치의 위치를 잘못 놨다든가 위치를 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technologically configurational vulnerability와 같이 security policy vulnerability가 있어요. 앞에 있는 technologically configuration은 잘했는데 불구하고 이 policy가 잘못돼 있어요. security policy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lack of written security policy. 그러니까 security policy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책으로 써놓은 거에 대한 것이 좀 부족했다는 것. 네, politics 정책이고요. lack of authentication continuity. 그러니까 이 authentication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관리자가 조금 바뀌면서 이 authentication에 대한 거 혹은
뭐 그런 거죠. 뭐 그 서버 접속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조금 뭐 서버를 교체하면서 잠시 좀 잘못됐다거나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로지컬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하지 않았고, 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체인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팔리시를 잠시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보면 디제스터 디스커버리 하는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뭔가 이제 리액션 하는 거죠. 앞에까지는 프로액티브하게 무슨 액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게 되면, 리커버리 하는 플랜에 대한 것이 잘못돼 있다. 그랬을 때에 대한 것이, vulnerability도, security policy, vulnerability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technologically, configurationally, secure policy 레벨로 vulnerability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 자체가 보게 되면 네트워크라든가 디바이스를 전부 다 어디다가 이제 공격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코드 어택이라든가 네트워크 어택, 멜리셔스 코드 어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멜리셔스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살짝 그런 여러 가지 어택에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피지컬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참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뭐 저도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은행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막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보안이 뭐였었냐면, 통신선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게 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선로에서 어떤 감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게, 통신 선로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초창기에는 보안이라는 일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 이게 피지컬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보안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통제해야 되고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가지의 피지컬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피지컬리 네트워크 리소스가 컴프로마이즈가 된다면 스레트 텍터는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것을 못 쓰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스레트에 보면 하드웨어 스레트, 그러니까 하드웨어, 약간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라우더, 스위치, 케이블링,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피지컬 데미지를 아예 물리적으로 아예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선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서버에 전원을 끈다든가 라우터에 그 방망이로 그냥 부신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environment threat,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temperature extreme, 그러니까 온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humidity, 그러니까 아예 웨트하게 하거나 드라이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들이 environment, 계속해서 뭐 습기를 막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이고요. 일렉트리컬 스레트라는 게 볼테이지 스파크 준다는 거, insufficient 볼테이지 서프라이 볼테이지라는 거, 그다음에 unconditional 파워에 대한 집어넣는다든가 토탈 파워 로스를 발생하는 거, 전원 끄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일렉트리컬 스레트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스레트가 또 있네요. 포어 핸들링 키 일렉트리컬 컴포넌트. 일렉트리컬, 이게 뭐냐, 일렉트리컬 비슷하니까 정전기 방지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렉 시스템이 쭉 있어요. 렉에 정전기 방지할 수 있도록 정전기 스트리퍼 이렇게 손목에다 끼고 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leg of critical spare part, 푸어 케이블링, 푸어 레이블링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 레이블 쫙 돼 있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 여기는 뭐 S1, S2, SG, R1, R2, R3 그래서 스위치하고 라우터에 대한 걸 쭉 해가 PC 1, 2, 3, 4 쭉 케이블링이 돼 있는 레이블링이 돼 있는데 그 레이블링 자체를 아예 빼버린다든가 그리고 선을 막 뽑아버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시큐리티의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굿 플랜, 이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것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지컬하게 막 하고 어택, vulnerability 뭐 대한 용어를 했어요. 그래서 vulnerability를 exploit 하고요. exploit 하고 난 다음에 어택을 하게 됩니다. 어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격자를 이제 막기 위한 걸 미티게이션 해야 됩니다. 완화하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어택에 대한 거를 볼까요? 멜웨어에 대한 거, 멜웨어에 대한 게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여기 보면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멜웨어가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거는 코드로 되어 있기도 하거나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보면 데미지를 주거나 뭔가 방해하거나 뭘 훔쳐가거나 inflict bad 뭔가에 대한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거나 illegimate action of data, host network. 그러니까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는 전부 다 멜웨어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스파이웨어, 뭔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특정인을 보내는 거, 애드웨어하고 광고에 대한 띄우는 거, 뭐 팝업으로 막 뜨는 거, 이거 전부 다 멜웨어예요. 내가 불필요하게 쓰는 거. 세 가지만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이제 카피되는 거죠. 어딘가 자기가 카피되거나 어디 부분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돼서 프로포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로 얘는 계속해서 옮아 다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옮아 다니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다른 컴퓨터로 이제 계속해서 감염시키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고요. 웜은 바이러스랑 비슷합니다만 얘는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미지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이러스하고 달리 얘는 보게 되면은 스탠드얼론, 자기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예요. 딴 데 스프레딩하고 딴 데 호스트 파일을 하게 하는 것도 똑같긴한데 얘는 딴 데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닙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호스트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얘는 자기 스스로가 막 여기저기 다니는 독립된 소프트웨어예요. 바이러스는 독립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부분에 들어가거나 다른 프로그램 어딘가에 들어가 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형태고요. 바이러스는 무슨 사람의 액션으로 인해서 뭐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날짜 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 얘는 실행이 돼요. 웜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 도움 없이 어떤 액션은 관계없이 계속해서 얘는 자기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웜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좀 지나면 늘 저도 좀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그다음에 트로이안 목마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것이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보이다가 얘가 보게 되면은 다른 거를 리프렉션 하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만 있어요. 자기 형태로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액션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트로이안 홀스 스프레드 스루 유저 인터랙션 such as 오프닝 이메일 어태치먼트 이메일에 어태치돼 있거나 뭔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트로이안 홀스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안 목마는 얘는 정상적인 거에 뭔가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웨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이게 단말 쪽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이걸 감시를 하고 있죠. 리커너센스 어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찰하는 겁니다. 어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정찰하는 거예요. 리커너센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뭐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멜리셔스 코드 어택하는 거하고 같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뭔가 for play for various network 어택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하게 되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커너센스 어택. 이런 것은 뭐냐면 vulnerability에 대한 것이 어디 있는지 뭐가 비었는지 계속해서 찾는 과정이고요. 액세스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unauthorized 거 갖고 나서 내가 인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찌르러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대한 걸 막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너센스 어택은 약간 그 패시브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액세스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enial of service는 얘는 진짜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것을 못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시스템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리커너센스 어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툴을 씁니다. NS 루크업이라든가 후이즈 유틸리티를 써가지고 어디 있지? 그 다음에 어디 포트가 비어있나 이런 걸 찾는 거예요. IP 어드레스 어디 살아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NS 루크업하고 후이즈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쓰게 되면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특정 IP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P 주소 영역에서 그 IP 주소를 알고 난 다음에 스레트 액터가 이제 그 핑으로 해서 진짜 걔가 살아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핑 가지고 나서. 그래서 액티브한 그 호스트 IP 주소를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리커너센스 어택이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 어택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뭔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authentication 서비스, FTP 서비스, 웹 서비스에 대한 것을 그 어카운트라든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센서티브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이트 하는 그것이 액세스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보게 되면 패스워드 어택. 패스워드를 찾기 위해서 브루트 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브루트 폴스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근데 이거일 것이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도 웹디스크를 제가 씁니다만 제 웹디스크의 로그 파일을 보게 되면 어드민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어딘가에서 공격을 해요. 근데 정말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디폴트 패스워드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장비가 기본적으로 뭐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건 해봅니다. 얘들이. 그다음에 어드민이라는 걸 가지고 나서 패스워드를 조합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해요. 그것이 이제 브루트 폴스예요. 그다음에 트로이안 홀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메리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정상적인 것처럼 뭐 어태치 해가지고 얘가 뭔가를 그 패스워드를 끄집어내가지고 보내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패킷 스니퍼, 와이어샷 같은 거라든가 혹은 뭐 이 패킷 스니퍼하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패킷 스니핑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찾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그거에 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그 다음 뭔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거라. 그다음에 트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프리빌리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소라이즈 되는 프리빌리지를 찾는 게 아니라 unauthorized 프리빌리지를 이 발음도 오랜만이니까 또 안 돼. unauthorized 프리빌리지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뭐게 되냐면 트러스트한 사이트가 있고 언트러스트한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 트러스트한 데에 대한 것을 직접 막 공격을 못하니까 프리빌리지 한 것을 못하니까 여기를 접속하는 언프리빌리지드 액세스를 얻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서버를 프리빌리지드 서버를 공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nauthorized privilege를 이용해 가지고 트러스트
하는 기술도 한 가지 그 액세스 어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용자에 대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특정 서버에 대한 거를 막 액세스해서 스레트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보안이 너무 그런데 B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거기를 해서 정보를 얻어.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얻어. unauthorized 거를. 그러면 대부분이 보게 되면 사용자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동일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쪽 약간의 그 사이트 B에서 보안이 좀 취약한 데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끄집어 거기서 얻은 다음에 이제 그 서버 A에 대한 걸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 리디렉션. 이 포트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포트를 쓰는 거예요. 포트에 대한 것이 이쪽 포트가 약간 취약한데 저쪽 포트를 쓰는 거. 뭐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아더 타켓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타겟에 대해서 그 컴프로마이즈 되니까 아까 제가 지금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시스템 중에 그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포트 공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트레트 액터가 SSH를 써가지고 이제 하나의 포트를 호스트 A에 대한 것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스트 A는 호스트 B에 이제 트러스트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호스트 A에서는 호스트 B를 텔넷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 B를 열심히 내가 공격하는 것보다 호스트 A를 이제 컴프로마이징 해갖고 여기를 접속하고 난 다음에 여기 통해서 호스트 B를 쉽게 접근하는 이게 이제 포트 리디렉션. 근데 맨 인더 미들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껴가지고 마치 중간에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A라는 사이트한테 B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다 해킹하고요. B한테는 마치 A인 것처럼 해서 내가 다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봤을 때는 A하고 B가 서로 이제 합법적이라고는 레지메이트 엔터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 얘가 지나다니는 데이터에 대한 거를 모디파이 하거나 혹은 뭐 그거에 대한 거를 뭐 다른 데이터로 빼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맨 인더 미들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어택은 리커넌센스 어택이라고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액세스 어택이고요. 리커넌센스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enial of service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도스 어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이거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Most difficult to eliminate. 이거에 대한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potentially significantly damage를 줍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시큐리티 어텐션 한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방어하는 상점에서 많이 고민스러운 파트예요. 도스 어택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게 보면 authorized people, 원래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려고 할 때 이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것을 컨슈밍하게 해서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쓰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도스 어택을 프리벤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인가 OS를 가장 최근의 것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 도스 어택에 대한 것에 보면은 그 디도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좀비라든가 이를 감염시켜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컴퓨터가 어느 타겟 정상적으로 막 공격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스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전원을 꺼놓는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OS라든가 여러분 쓰는 시스템에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을 할 때 상당히 아마추어도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핑이라든가 DNS, 이거 갖고 나서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CP, 이거 뭐, 싱크 플러딩, 뭐, 이런 것만 갖고 나서 공격을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lative simple to conduct, 실행하는 게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unskilled, 그러니까 아마추어들도 이걸 해볼 수가 있다. 디다스는 이 도스는 특정한 한 시스템에서 특정한 타겟 가지고 나서 하나만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트레이서 해가지고 이 어태커를 찾을 수가 있어요. 디도스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태커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포함해서 아주 그냥 뭔가 멜리셔스 코드를 집어넣는 거고 타겟 하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산되게 막 공격하는 게 디다스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 오리지네이트 쪽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스레트 액터가 인펙트 호스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감염을 시킵니다. 그 감염된 컴퓨터를 좀비라고 하고요. 좀비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봄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걸 봄넷이라고 그래요. 그럼 봄넷에 있는 좀비들이 어느 타겟을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럼 트랩텍터가 그거에 대한 커맨드 앤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커맨드 앤 컨트롤을 딱 쓰게 되면 이 봄넷 혹은 이 좀비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디더스 어택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CNC 프로그램을 딱 돌려놓고 나서 스트레텍터는 딱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비 감염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어느 타겟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랩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는 정말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꼬이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미티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티게이션은 완화하는 방법이에요. 디펜스 인 뎁스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뎁스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레이어별로 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외부서부터 들어오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 호스트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부 호스트들은 이렇게 이게 내부의 네트워크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시큐리티 보안을 위해서 준 네트워크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보니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VPN이라는 것을 쓰고 있네요. 저도 우리 학교에 VPN을 써가지고 제자리를 들어와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VPN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퍼블릭 인터넷 혹은 여러분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누군가가 해킹해서 쓸지 모르니까 VPN, 이 인트라넷을 쓸 때 VPN 통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VPN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SA Firewall이라고 해서 약자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라이언스인가? 그럴 거예요. 이 파이어월, 일단 방화벽에 대한 게 있어요. 이 방화벽에 대한 것이. 이 방화벽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우리 네트워크 전체를 지켜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을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 서비스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가 이메일 어플라이언스,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웹 서비스에 대한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보안을 또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거는 순수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버들이에요. 이메일 서버하고 웹 서버들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독립된 장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메일 서버, 웹 서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다른 시스템에 이것이 같이 구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스탠드얼론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IPS에서 IP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럽션, 인트루드, IPS가 약자가 뒤에서 나올 텐데, 인트루더 프로텍션이 이제 IP 프로텍션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시큐리티 장치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파이어월은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게 오는 것이고요. 얘는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IDS라는 것도 있어요. 인트루더 디텍션 시스템인가 있어요. 디텍션만 하는 것이고 프로텍션 하는 거는 보다 더 한 가지 더 좋지 않은 장치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트리플레이 서버라고 해서 이 이제 사용자 인증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어느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자주 쓰는지에 대한 거를 쓰는 것이 트리플레이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위치, 라우터 장치들이 있고 호스트들이 있고 웹 서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장치들이 쭉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펜스 인 뎁스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미티게이션 하는 거지 100% 프로텍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큐어 해야 되는 것이 보면 라우터, 스위치, 서버, 호스트를 여러분이 시큐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디펜스 인 뎁스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드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레이어 이렇게 좀 나눈 거죠. 맨 처음에는 외부에서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포인트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거고 실제 우리 네트워크 인프라넷을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서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접속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레이어 여기는 이제 존을 이제 우리 DMZ 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이에 침투하더라도 외부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쪽 서버들에 대한 걸 공개되어 있는 서버, 메일 서버 이쪽을 공격을 받더라도 여기를 하게 되고 뭐 내부 서버는 이쪽에 따로 둔다든가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레이어드 어프로치라고도 하게 됩니다. 시큐리티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VPN, ASN 파이어월, IPS, ESA, WSA, 그 다음에 트리플레이 서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업을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킹 당해가지고 막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백업돼 있지 않았다면은 저도 그 해커한테 좀 뭐 돈 지불하고 나서 데이터를 복원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 백업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백업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내 PC 하나 다시 포맷하려면 세팅할 게 되게 많죠. 프린터도 세팅해줘야 되지, 네트워크도 살려줘야 되지, 뭐 내가 만약 웹디스크 쓰면 웹디스크 써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여러분이 백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데이터 백업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이펙티브한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요. 레귤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건 시큐리티 팔리시에 좀 정의가 돼 있는 레귤러 베이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사이트 아니라 오프사이트로 그런 보관을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디스크 웹 디스크로 했는데 웹 디스크도 만약에 감염돼. 그러면 이제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민스럽죠. 그러니까는 오프사이트, 오프라인, 오프사이트에서 백업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얼마만큼 주기로,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얼마만큼 이것도 시큐어하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도 밸리데이트해서 패스워드를 걸어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업에 대한 것도 패스워드를 어, 걸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피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멜웨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할 때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거에 대한 것을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미티게이트 하는 방법은 그냥 시큐리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보게 되면 OS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이제 패치, vulnerability 시스템에 대한 패치 할 수 있는 걸 지속적으로 시큐리티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매티컬리 다운로드 업데이트하는 거,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트리플레이 서버의 트리플레이에 대한 어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어카운팅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용어 가끔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신용카드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요. 어느 궁을 들어가는데 홍길동, 강감찬, 세종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세종대왕이. 그러면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신분이 좀 다르잖아요. 홍길동 의인이니까 들어가고 강감찬은 뭐 신하니까 들어가고 왕은 왕이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확인하는 게 어센티케이션이에요. 어센티케이션. 누구인지 확인. 오소라이제이션은 이 양반이 들어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은 기껏 해봤자 거기 뭐 국내 조금 앞에 부분만 좀 들어가고 신하는 조금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강감찬은. 세종대왕은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소라이제이션. 오소라이제이션. 카운팅은 뭐냐면 얼마만큼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어카운팅, 어큐뮬레이티드 카운팅이에요. 어큐뮬레이티드 카운팅. 얼마만큼 이 양반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어카운팅. 트리플 A라고 쓰고요. 아마 미국에서 트리플 A라고 하면은 보험사 회사 이름입니다. 어쨌든 트리플 A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who is permitted, who is permitted access에 대한 것이 authenticate이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그것을 액세스해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authorization이고요. 그다음에 record 얼마만큼 하는 것이 accounting이 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랑 비슷해요. 크레딧 카드 발행했는데 크레딧 카드에 다 쓸 수 있는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 범위까지 쓸 수 있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돈을 썼는지에 가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플레이의 서버가 그런 기능을 해서 사용자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에 대한 것이 트리플레이 서버. 여기 보면 트리플레이 서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내부 트래픽에서 시작해서 들어오는 리스판스는 오케이. 근데 외부에서 먼저 들어오는 거는 절대 불가. 이게 파이어월. 그래서 파이어월에 할 때 보게 되면 이쪽에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것에 대한 리스판스를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내부 사용자들이 어느 특정 사이트 못 들어가게 하는.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에 주식 사이트 못 들어가게 이쪽에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중에서 unauthorized 액세스를 못하게 하는 게 파이어월이고요.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버는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트래픽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DMZ 영역이라고 들어와서 이렇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거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내부 사용자는 뭐 당연히 쓰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파이어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월이 하는 게 몇 가지 이제 기능인데 패킷 필터링, 특정한 IP 주소, 맥 주소까지도 볼 수 있네요. 사실 이
학교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잘한다고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맥 주소를 다 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맥 주소 등록되지 않은 맥 주소는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IP 주소를 필터링 할 수도 있고 맥 주소를 필터링 해가지고 퍼미션하거나 디나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퍼미트, 디나이에 대한 액세스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나중에 합니다. ACL이라고 하는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파이어월 할 때 하기가 뭘 하냐면은 액세스 리스트 컨트롤을 정의합니다. 뭐 IP 주소라든가 포트 번호 갖고 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ACL을 설정하는 게 파이어월 설정하는 거예요. 퍼밋 디나이에 대한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허용하고 어디는 못 지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포트 넘버 갖고 하는 거죠. 포트 넘버 가지고. 나는 FTP는 못 지나가게 할 거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TTPS만 지나가게 하지 HTTP는 안 돼. 이런 애플리케이션. 특정 URL, 특정 키워드 못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stateful packet inspection. 이게 그냥 여러분 단어로만 보게 되면 패킷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게 패킷 이렇게 해서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트가 아니라 스테이트풀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해서 늘 스테이트풀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계속해서 앞에 거랑 연관돼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스테이트풀이에요. 기본적으로 TCP/IP에는 스테이트리스였어요. 근데 스테이트풀 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심플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감시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인카밍 패킷에 대한 것이 진짜 제대로 레지메이트된 리스판스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블락하겠다는 거예요. SPI라고 하는 것이 필터, 스페시픽 타입 어택을 전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스에 대한 공격도 SPI 갖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나서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 공격에 대한 것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스테이트풀하게 해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약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용량을 키워서 어느 정도 오버헤드 범위 내에서 패킷 인스펙션을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 좀 떨어뜨려 가면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이게 반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IoT 쪽 가려면 bring your own device, BOD라서 BYOD라는 용어를 써요. bring your own device. 요즘은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디바이스를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가 단순하게 뭐 학교에서 지급한 PC, 학교에서 관리하는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bring your own device. 일반인들이 갖고 온 디바이스들도 여기 접속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는 그냥 이것하고 관계없이 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호스트는 일반 랩탑 PC도 되지만 서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호스트에 대한 것이 지금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도 공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썼네요. 그래서 커먼 엔드포인트라는 것이 랩탑, 데스크탑, 서버, 스마트폰, 테이블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것도 시큐어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One of most challenging job 됐어요. 네트워크 어드민. 왜냐하면 이게 사람 특성에 따라서 진짜 그런 해킹을 안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해킹하러 오는 리커너센스 어택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만 사실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기 위한 건데 이게 해커가 섞여서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할 수 없게 봐야 되고요. 컴퍼니에 대한 것이 이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팔리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운영자가 내가 있다가 딴 데 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일을 받아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 다큐멘테이션 통해서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룰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를 통하고 다큐멘터리를 배포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인지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하는 게 뭐가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든가 방위 불났을 때 화재 훈련하듯이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왔을 때 임시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모의 훈련 뭐 이런 것들도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들에 대한 것이 트레인해야 됩니다. 특정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팔리시에 대한 것이 뭘 해야 되냐면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 호스트 인트루전 인벤션, 그러니까 호스트에서 누가 침입해 오는 걸 방어하는 거에 대한 것도 포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more comprehensive endpoint security solution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결국 네트워크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네트워크에서도 보면 프리액션 하는 행위가 있고요. 리액션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프리액션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액션 하다가 이벤트가 저전 시큐리티 스랩트 당해가지고 어택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리액션 하는 과정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가장 컴프레hen시브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았고 조금 제가 천천히 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